8월 19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 등을 맡았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숨진 데 대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일부 언론에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에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인을 비롯한 실무자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역사 관련 단체와 학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최근 왜곡된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반역사적 행태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48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식민지배와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며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체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김 관장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강조하는 반면 1945년 광복의 주체적 의미를 퇴색시켰고 친일 경력 인사를 옹호하며 근거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단체 통장을 만들어 세입자로부터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수십 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산시 일대 다가구 건물 여러 채를 위탁 관리하면서 건물주 이름을 딴 단체 통장을 만들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한 뒤 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어제 전국 507개의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날의 3.5배 수준인 10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로써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총 2,407명으로 늘었고 지금까지 추정 사망자는 21명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동맹으로서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략사령부 창설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다만 내가 이해하기로 한국 정부는 우리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 보고를 미루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기업 대출 중 부적정 취급권을 발견했고 이 중 일부가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월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해 임모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지만 심사가 소홀했다는 점 외에 뚜렷한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8월 25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정부가 아파트값 담합, 업계약,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으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